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속 2시간 동안 우리 고려의 문화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정말 문화 쪽은 출제되는 그 빈도수가 대단히 높죠. 그쵸? 자, 여러분께서 일단 이번에는 어디부터 먼저 한번 진행을 할 거냐면요. 불교 파트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불교에서 일단 사상사 쪽을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 쪽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관련된 내용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이제 고려 불교를 봤을 때 크게 천태종과 조계종 이렇게 종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파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고려가 이제 되면서 고려가 또 그 안에서 교종, 선종, 또 교종 안에서 화엄종과 법상종 계속 세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가요. 통일 이후에 쭉 가냐, 통일 신라 이후에 쭉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불교 교파들 안에서 세력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로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시작이 바로 원효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고려 시대에도요, 이 불교 종파 간의 통합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 통합의 결과물로 나온 게 바로 천태종과 조계종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걸 비교를 하시면요, 관련된 문제가 거의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상사랑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한 70% 정도가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가보시면 천태종 누가 창시했습니까? 의천입니다. 그쵸? 숙종의 동생이자 문종의 아들이었던 의천이 창시를 했어요. 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기를 알 수가 있죠. 언제가 되냐면 12세기 문벌 귀족기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시기 때 창시된 이 천태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봤더니 종파가 지금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서 있다라고 했죠. 아무래도 그는 최고의 왕족입니다. 그쵸? 왕족이었기 때문에 선종의 참선보다는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이제 편리한 것이었을 테니까 당연히 교종 중심이 될 것이고, 교종 안에서도 화엄종과 법상종이 있는데 둘 중에서 어디가 될까요? 바로 화엄종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귀족들 같은 경우는 법상종을 더 선호를 했었고, 왕 같은 경우는 왕권강을 기하는 화엄종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종까지 통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가장 핵심 사상이요, 교관겸수였어요. 자, 후원 세력이라고 한다면 귀족이 될 것이고요. 문벌 귀족 쪽. 그리고 통합을 위해 설립했던 중심 사찰하면 국청사가 있어요. 자, 반면에 문벌 귀족기에서 지나서 무신집권기 넘어가 볼게요. 자, 무신집권자들 같은 경우는 문벌 귀족이 주도했었던 교종 중심이 아니라 선종 중심의 통합을 원했겠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계종을 창시했던 건 진울이 되겠고, 그는 교종이 아니라 선종 중심. 그래서 이땐 두 가지가 나오죠. 정해쌍수, 도노점수. 당연히 지지하는 건 무신 집권자. 그래서 최충원과 최유가 나와줄 거고요. 중심 사찰이라고 하면 순천에 있는 송광사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다 인물을 조금 더 이제 플러스를 한다면, 이런 이제 천태종과 조계종을 더 이어가는 이제 승려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나중에 요새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요새하면 백년결사를 생각하실 텐데, 결사운동이다 그러면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을 생각하면서 모든 결사운동은 그럼 이제 조계종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새 같은 경우는 천태종 쪽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울을 이어가는 건 누가 된다? 해심이 된다. 특히 해심 같은 경우는 원래 유학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승려가 됐기 때문에 유불일치설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418번은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의천만 찾아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419번부터요. 421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한 간단한 핵심 내용만 정리를 했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특히나 여기 있는 의천이라든지 진울, 그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료를 여러분께서 같이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료와 여기 있는 특징들을 같이 연계를 시키시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먼저 419번에 나와 있는 사료는요, 의천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자, 우리가 의천과 관련됐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두 번째 줄, 대사의 교관을 강연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관 나와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불교 사상사와 관련된 이 사료들을요, 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 정확한 의미를 해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건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테크닉적인 것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본다면 맨 밑에 나와 있는 대각국사 문집,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거, 그걸 떠올려서 답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두 번째 줄, 교관을 강연하며 라고 하는 데서 교관 겸수를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청 관련된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1번 정해쌍수했으니까 진울 쪽이겠죠. 2번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그러니까 의청 같은 경우는 송나라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먼저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청사를 설립해서 선종 승려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고, 3번에서는 풍수지리설을 들어왔다 했으니까 신라 말에 있었던 도선을 말하고, 4번에서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라고 했으니까 통일신라의 의상을 말하고, 5번에서 일심사상,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려고 하였다.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서 송, 요, 일본의 불교 서적을 모아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간행하였다. 의천이 되겠죠. 그래서 의천이 그 전에 있었던 초조대장경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주석서 같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교장이 됩니다. 우리가 속장경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의천에다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420번 인물 그랬는데요. 특히 여러분 420번에 나와 있는 사료가 되게 중요해요.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명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우리가 모임을 맺는 걸 뭐라고 합니까? 결사라고 하죠. 결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결사라고 불러주고요. 이쪽은 백년결사라고, 여기는 수선사결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백년결사, 수선사결사라고 불러주는데, 자, 그 중에서 살림에 은둔해서 같은 모임에 힘쓰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힘을 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익히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다 경영한다. 인연에 따라 성품을 수양하고 평생 호방하게 고귀한 이들의 드높은 행동을 쫓아다닌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항상 나올 때요, 10명의 사람이 모여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수선사 결사 운동이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1번 교정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종의 입장에서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유불일치설이 그의 문화에서 나왔죠. 그쵸? 헬심을 말하고, 3번에서는 여기 나왔고, 4번에서는 교화선이 본래 하나이다. 본래 하나니까 두 개 다 우리 닦아 나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 이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사료 있죠. 이 사료 같은 게 2010년도 서울시 문제고요. 그 밑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가 2013년도 군무원 문제예요. 근데 이게 워낙 그 비슷한 걸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묶어둔 거거든요. 그래서 진울과 관련돼서는 요 사료가 정말 워낙 많이 나와요. 권수정의 결사문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421번도 거기 보면 이제 권수정의 결사문이 나와요. 지금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벌 귀족의 시기 때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너무 부패했다. 그러니 불교의 그런 세속화에 반대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배층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배층은 새로운 불교적 흐름을 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던 주요 원인 중에 세속화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배층의 집권자의 변동 부분도 있었고, 자, 기억에서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강조한다. 도노, 그러니까 내가 곧 부처라는 걸 안다. 점수, 그리고 끊임없이 수행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고 수행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선종에서 말하는 것이 되겠죠. 니은에서 백년결사를 제창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요새 쪽이 되겠고, 디귿에서 교학과 선을 함께 수행하되 교학의 수련을 중심으로 라고 얘기했으니까 교학을 더 강조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이죠. 리을에서 승려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서 독경과 선수행, 노동을 강조한다. 선종에서 말하는 참선, 노동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울 쪽이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9번부터 421번까지는 나올 수 있는 사료. 그 중에서 사료로 한다면 진울 쪽 사료. 권수정의 결사문 있잖아요. 권수정의 결사문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진울을 기억해 주시고요. 422번. 422번은요. 여기 지금 시기 있잖아요.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조이총의 난, 전주 관노의 난, 망이 망소의 난이 나왔으니까 모신집권 중에서도 최충원이 집권하기 이전의 시기 쪽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1번에 가서 의천, 천태종, 교학강의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이제 12세기 문벌기족기고, 2번에서 안양이 성리학을 그랬으니까 이건 여러분은 그러니까 고려에서도 후반부가 되겠죠. 원나라 간섭기.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충렬왕 시기 때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3번에서 선결치를 추진한 진울의 조계종 사찰에서 참선하는 이라고 했는데요. 무신 집권자와 진울, 그 시기를 같이 연결시키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23번. 자, 난이도가 이제 조금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이들을 동시에 같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2014년도에 나왔는데 먼저 가를 보시면 문종의 왕자로 승려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미 알 수 있어요. 의천.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성을 비판하였다. 그는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 깨닫는 것, 우와 수련하는 것, 수는 분리될 수 없다. 정과 해 또한 같이 닦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불교계의 타락성을 비판한다 그러면 원래는 꼭 진울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고려 말에 등장할 수 있는 보호승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고려 말. 그러니까 공민왕식 때 활약했었던 보우라고 하는 승려도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거기 사려 보니까 정과 해를 같이 닦아보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울에만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서 가원하는 교종과 선종을 모두 통합하려고 했다. 맞는 거고, 니은에서 가쪽은 의천의 이제 귀족과 또 하나 왕자였기 때문에 이제 왕실 후원을 받았다. 자, 반면 나는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았다. 맞는 거고, 디귿에서 누구누구가 죽은 후 교단이 다시 분열되고 귀족 중심의 불교가 지속되었다라고 했는데 의천을 말하죠. 그래서 의천이 있었을 때는 그가 하는 천태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선정 승려들이 다 모였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진울의 조계종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종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귿 틀렸고, 리을에서 수선사 결사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진울, 천태종은 이제 순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424번과 425번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안에서 승려를 이제 배치를 해보면요. 일단 의천을 제일 먼저 깔아주시고요. 요새랑 진울이랑 이건 같은 시기 때입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다 무신 집권기 시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2번으로 놓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426번입니다. 신라와 고려 불교 특징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 문자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했어요. 문자를 뛰어넘어서 선종인 것 같죠? 예, 맞아요. 물론 그렇게 보면 진울도 선종을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선종만을 말한 게 아니라 선종에다 교종을 결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그냥 선종 그 자체만 보시는 게 맞아요. 니은에서는 교간 겸수가 무엇입니까? 의천. 디귿에서는 화엄 사상을 정립했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의천도 화엄사상을 받아들였지만 화엄사상 자체를 우리 땅에서 정립시킨 건 의상. 리을에서 내가 꼭 붙여야 그런 깨달음을 알고 그것을 알고 진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수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도노점수죠. 그러니까 이게 진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는 호족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다. 그럼 선종이 맞는 거죠. 통일신라 시기 때 선종과 호족의 결합 맞으니까 답은 1번인데 2번에서 수선사 결사를 했으니까 진울, 리을인 거죠. 3번에서 화엄계를 지었다 그랬는데 화엄계라고 하면 설총이죠. 설총이 예쁜 장미꽃과 할미꽃을 대비시켜가지고 왕에게 쓴소리 한번 했습니다. 리을에서 국청사라고 했으니까 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이 되겠네요. 자, 427번. 고려 후기 천태종의 백년사 결사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요새의 백년사 결사가 천태종과 관련있다고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1번. 묘불일치라고 했으니까 해심인 거죠. 2번. 정토신앙. 정토신앙 하면 예전에 우리가 원효에서 배웠습니다. 3번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라고 얘기했어요. 선정과 지혜를 한꺼번에 진우를 말하죠. 4번에서는 쇠신무신정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강화도에 분사를 세웠다 그랬는데 이 시기가 그러면 무신직관계 시기니까 그러면 요새겠구나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떡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게 지금 7급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는 이유가 뭐냐면 요새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진울 같은 경우는요, 이 수행을 강조했었죠. 근데 요새가 보기에 이 수행은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 좀 어려운 수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이런 수행은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수행이 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탁 깨우치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속세 있는 사람들이 이 도노 점수를 겪는 거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참회예요. 참회. 정말 마음속 깊이서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이런 참회를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 하나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정토신앙을 그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련이 돼 있는 사람과 손잡아서 신앙결사 운동을 이끌어갔다면 요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민중들 그들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민중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합시다와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만 믿고 나면 나중에 죽어서 극락정토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쉽게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새가 정토신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거기 4번에서 최씨무신정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강화도에 분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이건 해심입니다. 그러니까 해심이 스승의 교지를 이어받아서 강화도에다가 사찰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선원사라고 하는 사찰이에요. 뭐 외워두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무신정권 그 자체로만 봐서는 여기 지금 다 걸리기 때문에 그걸로만 찾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428번 우리나라 불교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에서 신라 말, 실천, 선종 다 맞는 거죠. 2번 고려 불교, 발해로 계승,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 성행.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딱히 외워주실 건 아니고 1번부터 4번 중에서 그런 게 있구나. 만약에 저 답인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 싶으면 키핑해 두세요. 3번 고려, 대장경, 불교 교리체계 정리.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에는요. 대장경 조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론소를 다 결합시키는 거죠.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고승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계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종합 백과사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이론이 나름 체계를 잡고 있는 고려 시대가 되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4번에서 호족이 주축이 되어서 건국한
호족이 주축이 되어서 건국한 고려 왕조는 정책적으로 선종을 우대하고 교종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특징을 보시면 되는데 선종은 개별적으로 참선하는 거예요. 그쵸? 반면에 이제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승도 필요하겠죠. 고승이 불경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본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자들의 어떤 특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종에는 5개가 있었잖아요. 교종 5교 기억나세요? 그 5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화엄종이 따르는데 화엄종은요 왕권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나라가 건립될 때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종이었겠죠. 그런데 실제 나라가 이제 꾸려가는 과정 속에서 왕들이 선호했던 건 교종입니다. 왕권 강화의 뒷받침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4번에서 고려 왕조는 정책적으로 선종을 우대하고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왕들이 좋아하는 거는 교종, 그 중에서 화엄종을 좋아합니다. 되셨을까요?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화엄종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신문양 같은 경우도 의상의 화엄종을 선호했었죠. 지금 굳이 누굽니까? 의천과 그의 형 숙종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종 같은 경우도요. 교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싶어 했었고요. 교종 안에서도 화엄종 위주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발해불교도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구나. 발해는 뭐 대중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엿볼 수가 있죠. 자, 429번입니다.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음력 11월에 뭔가 행사를 벌여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여러분 답 찾기 어렵죠. 여러 부처와 명산 대천에 대한 제사를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불교식 행사인데 명산 대천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이제 뭐 도교적 성격도 같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팔관회입니다. 팔관회. 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여러 가지 우리 토착 신앙들, 그러니까 뭐 도교적인 색채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등장하는 팔관회가 되겠고요. 이 팔관회가 되면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사신들을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아주 거대한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1번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한다. 뭐 왕의 만수무강을 비롯해서 국가의 평안을 같이 기원한다. 2번째, 매향 행사를 한다 그랬는데 답 2번이에요. 매향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농민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팔관회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는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농민들 자치적으로 하는 행위가 매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등회 팔관회가요, 성종시기 때 일시 폐지된 거 아시죠? 최승로가 연등회 팔관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특히 팔관회는요, 고려의 아주 거대한 축제이다 보니까 막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왕한테 삿대질도 하고, 막 불도 나고, 막 이렇습니다. 자, 430번. 고려 불교랑 관련된 거 모두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일단 기억해서 승과 실시 맞죠? 니은에서 연등회 팔관회 성대에 거행된 거 맞죠? 그런데, 보살계 도량이 별도로 열렸다. 이건 뭔지 모르겠죠? 보살계 도량이라고 하면 이제 보살계를 받는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왕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동그라미. 디귿에서 승정을 담당하는 승록사라는 기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광종 때 설립이 됐어요. 이 승록사라는 기구가 있었다 이게 2008년도 이후로는 문제에서 구급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무튼 좀 오래되긴 했었지만 여전히 낯선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광종 시기 때 승록사 만들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광종 시기 때 뭐 하나 한 거 있었죠. 송가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광종 하면은 주연공부법, 노비양건법, 과거제, 광덕중풍의 독자적 연호 있잖아요. 여기다 2가지만 더 가세요. 광종 시기 때 되면 송가 교류를 시작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승록사라는 기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승군을 조직해서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항마군이죠. 되셨어요? 별무반의 바로 항마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31번. 여러분 이 431번은요. 조금 테크닉적으로 푸셔야 돼요.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여러분 다 알지 못할걸요 아마? 실제로 문제 푸신 분들도 다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3개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 3개를 먼저 배열하시고 나머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억에서 진울인 거 아시겠죠? 자, 선정을 중심에 두고 교정의 화엄사상을 흡수해서 교선 통합을 추구했다라고 했으니까 무신직권 때의 진을 깔고 니은에서 새로이 중국에 들어온 임재종이 불교계의 새로운 주류를 떠올랐다. 모르겠는데요. 놔두시고 디귿 재관과 의통이 남중국에 가서 천태학을 전하였다. 아, 천태학이라고 한다면 의천입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재관과 의통을 여러분 모르시니? 리을에서 법상족과 선종이 여러 종파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아, 의천은 이거구나. 미음에서 제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제조대장경을 간행한 건 최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 진울 있잖아요. 진울에서도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진울 같은 경우는 최충원 쪽시기입니다. 진울은 최충원 쪽시기가 되겠고요. 해심이 최우 쪽시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 보였던 제조대장경을 간행했다. 이건 우리가 강화도 천도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강화도로 천도했던 건 최우입니다. 그래서 기억 다음에 마지막 미음 깔아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리을, 기억, 미음 순서 이게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에게는요. 여기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보우라고 하는 승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고려 말에 불교가 이제 많이 부패를 하게 되자 보우가 임재종이라고 하는 걸 들여옵니다. 임재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종 안에서 또 새로운 종파로서 불교 개혁에 보우가 이제 끌어왔던 거고 디귿에서 재관과 의통이 남중국에 가서 천태학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 광종식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33번을 한 단계 뛰어 넘어갈게요. 고려불교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승과 실시한 건 맞지만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도 아니고 그쵸? 또 중요한 건 왕건도 아니죠. 광종입니다. 자, 니은에서 의천은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 맞죠? 동그라미. 진울은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 기억운동 맞죠? 자, 리을에서 요새는 백년 결사운동을 벌였는데 이 백년 결사운동은 뭐랑 관련되어 있다? 천태종. 천태종은 뭘 중심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종 아니죠. 434번 원효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 그랬어요. 자, 화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쟁. 결국은 뭐 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통합하자. 답은 그래서 1번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 그래서 의천이 통합운동을 하는 바탕 안에도 원효의 화쟁사상이 깔려져 있습니다. 2번에서 신앙결사운동 전개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이제 신앙결사운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불교의 세속화를 반대하거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겠죠. 자, 성략 수용대 등 뭐의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유불일치설이 들어갈 것이고 4번에서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균열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불교가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공헌하였다라고 했는데 특히 선종, 성조는 지방에서 교파들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지방문화 발달에도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럼 진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요 딱 안에서만 거의 움직이죠. 그쵸? 한 70%의 문제가 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걸 먼저 완벽하게 하시고 나머지 조금 더 세밀한 거에 기대를 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불교문화재입니다. 자, 고려 불교문화재는 제가 지난번 고대만 하더라도 이름만 가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다시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탑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크게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고대사회에서 봤던 탑들이 있잖아요. 백제 2개를 시작으로 해서 신라의 탑들이 있죠. 고려는 이 3개만 일단 구급해서 보시고 조선은요, 딱 하나 나와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일단 시기를 먼저 한번 좀 끊어보셔야 되는데 어디서 끊냐면 여기서 끊어요. 자, 그래서 월정사 8각 9층 석탑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건 그러니까 전기 쪽에 들어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후기에 들어가죠. 자, 왜 그러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주로 이제 3층짜리 많이 갔었죠. 뭐 진전사지 3층 석탑,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이렇게. 근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5층, 뭐 7층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불일사 5층 석탑. 자, 층수가 여러분들 이제 5층이 되면서 신라 가지고 있었던 그 조형미들은 아무래도 좀 균형감 이런 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층수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었지. 예전에 그 신라의 3층 석탑과 뭔가 비슷한 느낌 드시죠? 그래서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8각입니다. 다각, 다층이죠. 이런 다각, 다층은 송나라 스타일, 송나라의 영향받았다. 이거 되게 조심하세요. 어디 문제에서요. 꼭 원나라 나오거든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서요. 여기 새김이 되게 많아요. 부처님의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원나라. 뜨셨어요? 시기 일단 끊어주시면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자, 이번에는 불상인데요. 이 불상 같은 경우는 시기를 구분하지 마시고요. 어떤 스타일인지는 좀 봐주세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불상의 종류가 대단히 좀 다양해졌죠. 다양해졌는데 석굴암 본존 불상이 가지고 있는 그 우아함과 균형이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게요. 여기는 광주 충국리에서 발견된 철불이 되겠는데 철로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료가 뭐하다? 신선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금동이에요, 금동.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신선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모습 자체가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것과 좀 많이 좀 비슷하죠. 하지만 석굴암 본존 불상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자, 그래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신라 시대 불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고요. 요거 높이가 18m짜리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석상들. 이거 말고 안동에 있는 이천동 석불 같은 경우도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촉사에는 석조미륵 보살입상은 거대한 불상을 볼 수 있고 조형미나 균형미는 신라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탑이 나왔는데요. 왼쪽 오른쪽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이 보다 그나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왼쪽 쪽이 되겠죠. 왼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여기 한 층을 보시면 이게 8각이에요. 되셨어요? 그리고 전체는 이제 원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각 원당형이라고 하는데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신라 말에 있었던 승탑 중에서 거의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에 이어서 여기도 이제 8각 원당형 모습을 띈다. 단 고달사지 승탑이 특징인 것은 뭐냐면 여기에 용문양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용문양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고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광국사 현보탑 같은 경우는 8각 원당형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그냥 이렇게 된 이제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볼까요? 436번. 자, 광주 충국리에서 발견된 철불. 고려시대 거죠. 고려는 좀 재료가 다양합니다. 안동 이천동 석불 같은 경우는 거대한 불상 쪽에 들어간 데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고려시대가 되겠고. 자, 고려시대가 되면 개성불일사 아까 5층 석탑. 맞죠?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정인데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보신 고달사지 승탑 맞죠? 그 다음 우리 불화라고 해서요. 불교에서 그리는 그림 있죠. 꼭 불화가 고려시대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그려집니다만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는 불화들은요. 다 고려시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해허가 그린 겁니다. 해허가 그린 뭐 수월관음도 같은 게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화가 나오게 되면 아 그냥 고려 거다 이렇게 믿고 가셔도 돼요. 자, 그게 답은 4번인 거죠. 경주에서 있는 베리 석불 입상 같은 경우는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전 시대의 대표적인 석불이 되겠습니다. 자, 473번에서 여러분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 가와 나가 있어요. 지금 가에서 하고 있는 게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고요. 나에서 얘기하는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거 어디 영향받았다고요? 다각다층은 송나라 영향받았고요. 여기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새겨둔 거 있죠? 이거 원나라. 자, 1번. 가와나를 비롯한 고려의 탑은 높이가 높아지면서 신라탑보다 균형미가 떨어진다. 균형미는요, 신라가 짱이에요. 그게 탑이든, 그게 불상이든 다 짱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균형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가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얘는 좀 쫄깃해서 불안불안. 두 번째, 송나라, 원나라 영향 맞죠? 3번, 나의 양식은 조선 세종 때 세워진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이게 조선으로 가면 원각사지 10층 석탑 좋아요. 틀린 게 없는데요. 4번, 가와나와는 달리 현하사 7층 석탑은 고려의 독특한 형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현하사 7층 석탑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정사각형으로 싹싹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런 모습에서 이것과는 좀 구분되어지죠. 다각다층과는 모습이 다르죠. 자,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그럴 텐데 답이 3번입니다. 왜냐면 이것을 계승한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요. 세종이 아니라 세조입니다. 세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상당히 많이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조 시기 때 불교가 좀 여러모로 발전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흔적이 지금 뭐가 막 있어요. 예. 벌레. 그 흔적이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요. 나 이거 세종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거기 4번에서 현하사 7층 석탑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요. 삼국시대는 탑들이 거의 3층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3 말고 5나 7 들어간 건 거의 고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는요. 2개가 있어요. 하나가 황룡사 9층 목탑. 그건 여러분들이 신라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또 하나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딸랑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요. 5자 7자 들어가면 다 그냥 고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문제 푸실 때. 9급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9급에서는. 자,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다음에 38번. 두 석탑이라는데 지금 가에서 보이는 건요. 불국사 3층 석탑이죠. 그리고 이제 나가 월정사 8각 9층 석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라고요? 고려에선 전기가 되겠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1번에서 목탑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는 백제의 석탑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미륵사지 석탑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2번에서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이다. 통일신라는 3층,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석탑 맞죠? 그래서 2번이에요. 3번에서 조선시대의 원각사지 10층, 이건 말도 안 되죠. 경천사지가 아니라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고 하려면 그나마 이게 아니라 요게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4번에서 고려 후기에 원나라 석탑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려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5번에서 선종이 유행하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요. 선종이 유행하면서는 승려들의 살을 담고 있는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게 교종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가가 나왔던 것도 통일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신라에서도 중대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 쪽이 되죠. 고려에서도 전기 쪽이 되는데 이때 생각하면 원효라든지 의상이 생각나실 거고 이때는 의천이 생각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은 교정 쪽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원효 같은 경우는 법성종, 의상은 화엄종을 창실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439번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자, 신라 양식을 이어받았다 그랬는데 그나마 지금 신라 스타일이 보이고 있는 것은 부석사에 있는 소주 아미타 열의 자상 하나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불상 만드는 거에서 조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진 게 기억.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도 팔각 원당형에다가 용문이만 추가한 거죠. 그래서 만든 거고 디귿 같은 경우는 계속하지만 이건 송나라. 리을은요. 이건 신라 영향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신라 말 고려 초 때 그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라 영향과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선종과 관련된 건 승탑. 자, 그러니까 니은 승탑 맞고 3번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 알겠죠.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송나라의 다각 다층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원나라 이것만 비교하셔도요. 많이 걸려요. 자, 이번에는 44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건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설명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거. 가장 오래됐고 그럼 이건 언제 된 건데요? 고려말. 이런 고려 중기라든지 고려 전기 때의 건축물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고려말. 자, 이거고요. 세 번째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게 기둥이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기둥이 모두 4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지붕이 있죠. 이때 기둥과 지붕을 연결할 때 여기 화려하게 장식하는 게 있어요. 장식되어진 게 있어요. 나무를 겹겹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이제 공포라고 하는데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심포 양식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 주심포 양식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럼요. 뭐가 있죠? 다포. 다포라고 하면 기둥이 없는 이런 중간중간에도 공포를 넣어주는 거예요. 건물이 훨씬 더 화려한데 이런 다포 양식 같은 경우 고려 말부터 조선 쪽으로 쭉 갑니다. 자, 그래서 나와주는 게요. 고려 말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더불어서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요게 나와줄 거예요. 자, 뭐가 있다고요? 오늘 벌써 부석사 두 번째 나옵니다.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 수덕사에 있는 대웅전. 자, 이런 것들이 주심포 양식이고요. 고려말 건축이긴 하지만 다포 양식인 게 있어요. 성불사, 응진전 이걸 합니다. 그래서요. 척이 3개는 완전히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440번을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초기에는 철불들만 조성된 거 맞죠? 2번. 고대 삼국의 전통을 계승한 석탑이 조성되기도 했다. 불일사 5층 석탑, 현하사 3층, 현하사 7층 석탑. 되셨어요? 자, 3번.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법천사, 지광국사, 현모탑이다. 틀렸어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자, 지광국사 현묘탑 같은 경우는 지금 사각형이에요. 고달사지 승탑이 팔각 원당형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답이 3번이고요. 4번에서는 자, 고려 후기 때 성물사 응진전이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포식 양식 맞죠? 그리고 조선으로 가면 이런 다포식 양식이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 441번에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요 세 가지 넣어주시면 되고 예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442번 사찰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는데 시험에서 사찰 문제가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중복돼서 나오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사찰이면 누구냐면 이거예요. 부석사. 기본적으로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주심포 양식이 일단 하나 나오죠. 부석사를 누가 건립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의상입니다. 의상. 의상이 화엄종을 개창했을 때 그 근거지예요. 그래서 또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부석사에 있는 불상 기억나십니까?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그 세 가지만 한다도 부석사가 나올 게 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전은 의상이 세웠으며 주심포이며 고려 시대에 이렇게 했으니까 고려 시대 주심포는 하나, 둘, 세 개. 이 중에서 의상이 건립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2번 신라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 있다. 이거 세 개를 한 팀으로 묶어서 기억을 못하면 문제 못 풀었겠죠. 자, 2번에서 거대한 미륵보살 입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거대한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하면 이거 말하죠.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3번에서는 진우리 수선사 결사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저기 순천에 있는 송강사. 4번에서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청주 흥덕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흥덕사. 4번에서는 김부식이 지은 대각국사비가 있다는데 개성에 가면 영통사라가 있는데 영통사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443번. 자, 또 세트 나왔죠.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기둥 바로 위에 공포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없습니다. 주심포 양식. 자, 1번에서 다포 아니고요. 2번에서 조선 전기 아니고요. 후기. 3번에서 조선 후기 아니고요. 4번 조선 전기도 아니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주심포 고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심포면 단아하다. 다포면 화려하다. 당연한 거겠죠. 444번. 다음 풍속이 유행할 무렵에 있었던 문화적 사실 그랬는데요. 소주. 이거 우리 거 아니죠. 몽골 쪽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 사이에 머리에 뒷부분 남겨놓고 주변에 머리털을 깎아서 만든 거. 변별이라고 하죠. 원나라 간섭기예요. 자, 최충이 구제 학당을 세웠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의천이 다 문벌귀족기예요. 최충, 김부식은 대표적인 문벌귀족기 때의 유학자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유학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답이 그래서 4번이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 탑의 영향을 받았다. 답 4번. 자, 445번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 그랬는데 먼저 기억해서 경주에는 안압지 있잖아요. 안압지는 동걸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경주에 있었던 왕궁이겠죠. 그중에 동쪽에 있었던 궁궐. 거기에 따라가 있는 부속된 이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인공 연못이 되겠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원래 그 자연의 구불구불한 그런 지형적인 요소를 살리고 또 한쪽은 반듯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되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조경수를 엿볼 수가 있고요. 자, 니은에서는 월정사라고 했으니까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겠고 이건 이제 고려시대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에서 충남 예산의 수덕사를 가시면 고려시대의 주심포 양식 건물을 볼 수가 있죠. 다포 아니고요.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백제석탑, 특히 목에서 석으로 넘어가는 그 양식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건 맞고 미음에서는 송광사라고 했으니까 진울의 수산사 결사운동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과 디귿 2번입니다. 자, 조금 이따 쉬고 여러분들 유학에서부터 나머지 부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